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찍 잠 줄이고 한국당에 가서 의원들과 이렇게 자, 좀 주제 발표를 하고 비공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서 제가 미국이 대북 강경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북 간의 외교적 대화가 결렬되어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VOA에서 영국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를 통해서 나온 국제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미북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결렬되어서 미북이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외교적 노력이 중심을 차지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때 결정이었지만 또 9월 19일 평양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더 나아가서 그 최종적인 결정은 김정은의 올 연말 서울 방문에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결정을 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도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북 사이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핵심적인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찰단의 현장 방문을 허용할 거라는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미국도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제재를 해제한다. 이런 입장에서 물러나지는 못할 거다. 자, 그런데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이 미국의 지속적인 중대한 양보 없이 진로를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북 간에 지금 신뢰가 거의 없고 어떤 종류의 비핵화라도 실제로 하려면 최소 10년에서 최고 20년은 걸리는데 미북의 두 나라가 지금 그럴 만한 신뢰의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외교적 노력이 결렬되고 미국이 봉쇄로 돌아갈 거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특히 북한 관련 뉴스는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 자, 미국과 북한,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각기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금 한미 워킹 그룹, 즉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한 통로를 단일화 했는데 이 실무 그룹이 미국의 비건 측과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 간에 워싱턴 DC에서 1차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지부진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 지금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선순환 되기를 기대한다고 통일부도 이야기를 하고 슬슬 흘리는 말이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한 허용을 할 거라. 이런 기사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이달 말쯤에 미북이 고위급 회담을 워싱턴에서 가질 수 있는데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미국이 착공식은 해도 되는데 공사는 못한다. 즉 착공식이야 세레모니니까 식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거기에 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미국이 남북 도로 철도 연결에 대해서 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이 애처로운 문 정권은 김정은이 서울 방문 하나에 목을 메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을 서울 방문을 시키려면 착공식이라도 미국이 좀 허가를 해줘야 북한이 그래도 이 서울로 한번 오도록 하는 최소한의 좀 뭐랄까요? 반대 급부에 대한 지급이나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미국 보고 그것 좀 해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한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워킹 그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흉계를 알아차려야 된다면서 우리 민족끼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선동하고 북한 노동신문 기간지죠. 높아가고 있는 반미 투쟁 기운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남조선 당국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들어주기 시작하면 미국의 통제와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잇따라 지금 김정은이가 연내 답방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띄우고 있는데요. 자, 2018년을 지금 한 달 남긴 상황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지금 무산되고 중국 시진핑의 평양 방문도 내년으로 미루어졌는데 여전히 김정은이가 서울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저들한테는. 왜? 김정은이가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지율이 내려가고 도저히 지지율을 만회할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가 와야 우리를 살려준다. 김정은이가 구세주다. 하늘에서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오듯이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그리고 한국의 남대문 시장이라도 돌면서 소탈하더라, 겸손하더라 이런 또 쇼를 좀 해줘야 우리가 살고 언론 동원해서 또 북봉을 퍼뜨려야 산다. 북봉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청와대가 어제도 김정은의 다음 달 서울 방문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될 거다. 김정은의 답방이 연내 답방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지금 청와대의 거짓말을 보면 한때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다. 또 중간 선거 끝나면 곧바로 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김정은이가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에 올 거다. 교황이 또 평양에 방문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거짓말을 쓰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난 뒤에 비핵화를 안 하면 일단 해줘봐. 해줘보고 안 되면 취소하면 돼. 이런 정말 유치찬란한 삼류 양아치급 소리까지도 하면서 청와대는 북한과 관련된 숱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또 살라미식으로 북한이 제출하고 미국이 받기로 했다고 하다가 북한이 살라미는 고사하고 아예 핵리스트 못 제출하겠다고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북한하고 관련해서 김정은이하고 관련해서 한 말 중에 맞는 게 맞는가 틀린 게 많은가 거짓말이 많은가 진실이 많은가를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북한 김정은이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보도하고 퍼뜨리는 핵심적인 기관이 청와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북한의 은폐된 미사일 기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한 기상천외한 발언을 봤을 때 청와대야말로 김정은이한테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그런 전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제가 뭡니까? 비가
안 와서 비화라고 인디안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제사 많이 지냈죠. 근데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 왜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만 지내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막이 아니면. 사막에도 언젠가는 오죠. 지금 청와대가 김정은이를 놓고 빌어대고 있는 게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고.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언젠가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와대는 물밑 접촉을 통해 꾸준히 김정은의 연내 답방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예요. 북한 역시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이야기. 안 닫겠죠. 말은 투덜투덜 거리면서 방문해줄 듯 해야 한국이 북한에 뭐라도 한 개 더 갖다 바치고 미국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받으려고 해보는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 쫄병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마저 닫아버리면 애처로운 쫄병들은 전부 그냥 숨 막혀서 죽지 않겠느냐. 숨통은 열어주고 쪼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위원장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나라 꼬라지가요. 임종석이가 김정은 답방 준비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딱 뭐라고 합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달 내에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이것이 곧바로 김정은 방문을 위한 준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답방 전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자, 그런데 김정은의 답방 시기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며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혀야 김정은이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1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그러면 김정은은 연내 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에는 핵심 실세들이 다 미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김정은이 한국에 서울에 오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2월 이후로 이렇게 늦춰져 버리면 김정은의 연내 답방을 논의해야 될 건데, 자, 미북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을 놓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이런 비핵화에 입구도 들어가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거냐?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남쪽에 와서 분위기를 잡아서 다 죽어가는 문 정권을 한번 살려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종전선언이나 또 김정은이 결국은 이 평화 사기 쇼를 연장시켜 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 또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맨입에 서울로 오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한국 정권의 힘을 안 실어줘도 이 정권은 북한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를 못해요. 내리는 순간에 같이 죽죠. 그러면 안 가도 저놈들이 지금처럼 우리한테 빌빌 쌀 것은 더한데 굳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대북 제재 완화를 떠들고 다니다가 김정은이 한번 데려오려고 그렇게 유럽에 가서도 쪼다대고 아시안에 가서도 에이펙에서도 쪼다가 되는 일을 감수한 거예요. 일부러 쪼다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발 한번 서울로 오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거 하나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라는 시각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28일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이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경우에 비핵화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미국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핵리스트 제출을 주장하지 않고 북한의 성의를 보이면 또 우회해서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슬슬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리스트 제출을 포기하고 북한이 무슨 다른 소리들 있잖아요. 무슨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무슨 영변의 시설을 무슨 폐쇄할 수 있다니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하면서 폼페이오, 김영철 간의 뉴욕 회동 등을 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급속히 코너로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취임 이후에 북한 문제 결정이 제일 어려웠다 이야기를 하고 아직 좋은 관계라고 하나만한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미북이 이달 말 뉴욕에서 만나게 될 건가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1월 말에 될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을 만났다가 일이 잘못되면 트럼프는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 정권은 김정은이 데려오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9.19 군사 합의가 국가적 재앙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19일 이 토론회에서 훈련 안 하는 국군은 오합지졸이 될 거라면서 자, 지금 이 군사합의 1조 1항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정강 문제, 봉쇄 차단, 항행 방지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데 대해서 향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차단, 사드 배치 중단,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북한 무장 선박의 남침, 대북 억제 역량 무력화 및 적도발 사전 탐지 능력 불능화 가능성 등을 제기를 하면서요. 결국 한미연합 방위체계가 붕괴되고 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고 북한과의 재래식 군사력에서 전쟁에서도 100점 100패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넣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전 장관 등 역대 국방장관 7명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이 초청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우려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방장관은 퇴임하고 나면 이 안보를 우려하고 현직에 있을 때는 국방을 해체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아예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가 이달 초에 11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던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지금 5년마다 작성해서 발표하는 문서인데 각 정권 때마다 이름을 붙여서 안보 전략을 거창하게 발표를 했지요. 현 정부는 올해 초에 안보 전략을 세우기로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다고 3월 중순에 발표를 하고 8월 31일 날 문재인에게 최종 보고가 이루어져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표한다 해놓고 11월 초에 2만 부를 찍어서 배포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금 합니다. 정부가 안보 전략을 발표해야 국방부가 안보 종합 지침서를 발표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40발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900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과 또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날아올 경우에 문 정권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건가 밝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군사 합인이, 군축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이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성에 대해서 안보 전략이나 국방 안보 지침에서 뭐라 하는지 공개를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비핵화 대상이 아니라는 북한의 이런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자, 핵무기에는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핵무기가 의미가 있지요. 바늘실이 붙어야 바늘과 실로서 꿰맬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단거리 미사일들, 자, KN-02, 스커드 BC, 스커드 ER 이런 단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 1300km짜리 이런 거는 한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자, 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도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베가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 이야기하고 미국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KAMD 요격 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의 이런 미사일 기지들을 날려보낼 한국의 미사일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북한이 총 1000발도 넘을 걸로 보이는 미사일을 우리한테 쏘고 또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떨어뜨렸을 때 한국이 지금 페이트리엇 미사일로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발사대나 그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그걸 갖다가 갖추고 있는가. KAMD라 해서 한국의 L세미니, M세미니 해서 요격 미사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인가. 고각 발사로 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고각 발사된 노동 미사일이 최고 마하 9에서 12까지 속도를 내면서 고도 500km까지 올라갔다가 수도권으로 내려왔을 때 페이트리엇 구형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신형 페이트리엇도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래서 신형 팩3를 갖다가 올해 초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이 64개를 팔기로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과연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국내에서 철매2라고 하는 이런 신형 페이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 그리고 사드가 연계되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원천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은 과연 북한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문인데요. 지금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안에서는 북한과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맺자라는, 그걸 갖다가 군사 합의에 포함시키자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김정은이 방문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것도 정권이라고 세금 내고요, 겁먹고 삽니까? 정말 국민인 게 창피합니다.